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다시 또 김영욱 선생님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서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현실적으로 가까이 있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면 제목이 이거 정말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제목이 선배와 후배, 과연 껄끄러운 관계냐 아니면 인생의 참 선배냐, 또는 나는 저 선배와 함께 가고 싶다, 그러한 생각을 가질 만한 선배냐, 아니면 저 선배 좀 빨리 좀 졸업 안 하나? 진짜 저 선배 진짜 보기 싫다. 과연 그러한 선배인가? 또는 그런 선배가 우리 학교에 있습니까? 자, 과연 선배는 껄끄러운 관계인가? 인생의 참 선배인가?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바로 선배와 후배의 관계를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선생님이 먼저 선배와 후배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한번 보고자 합니다. 국어쌤이잖아요. 자, 선배. 먼저죠, 그죠? 먼저.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지위, 나이, 학예 따위가 자기보다 많거나 앞선 사람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직장에 나갔을 때는 이제 1번과 같은 의미를 가질 것이고요. 여러분은 학생이니까 2번의 의미를 가지겠죠. 자신의 출신 학교를 먼저 입학한 사람, 즉 중학교, 고등학교를 먼저 입학한 사람을 선배라고 부르죠. 후배입니다. 비슷합니다. 같은 분야에서 자기보다 늦게 종사하게 된 사람, 역시 직장에 나가면 이런 늦게 종사하게 된 사람을 후배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학생이면 당연히 2번 되겠죠. 같은 학교를 나중에 나온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배와 후배의 의미를 봤는데, 어디에도 선배가 후배를 어찌어찌 해라, 후배는 선배에게 어떻게 해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 대우를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배 대우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후배가 알아서 마음에서 우러나게끔 후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후배가 선배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선배는 후배 예우를 해줘야 되죠. 후배 대접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갑니까? 다시 얘기하면 선배가 후배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대접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배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선배는 후배를 대우해 주셔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후배가 선배를 대우해 주는 거죠. 따라서 내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선배로서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후배들이 알아서 선배에게 깍듯한 예의를 대하는 것이죠. 자,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알았습니까? 선배가 주목을 준다고 해서 욕을 한다고 해서 선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배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이 바로 선배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할까요?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매를 들고 선생님에게 똑바로 하라고 때리면 여러분들 선생님에게 정말 예의 있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됐잖아요. 선생님에게 똑바로 하라고 매를 들고 주먹을 쥐고 발로 차고 그게 선생님이 해야 할 행동은 아니잖아요. 선생님으로서 멋진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선생님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죠. 선생님 예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선배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곡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 여러분, 선생님의 얘기를 귀담아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배 정말 최악이라고, 정말 저 선배 빨리 전학 안 가? 이런 선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얘기가 아니고요. 설문조사 대학생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볼게요. 이렇네요. 자, 무려 1위는 1000명 중에서 662명이나 답을 했던, 선배가 주는데 안 마시냐? 무조건 원샷이야? 자, 라고 하면서 나이가 왕이다. 선배가 왕이다. 윽박형 선배. 52.4%가 정말 싫어하는 1위로 올라섰습니다. 2위 293명. 23.2%가 응답했네요. 후배야, 야, 숙제 좀 보여줘라. 그리고 이따가 도서관 가서 대출 좀 해주고. 존경심은 제로고요. 철없는 선배가 2위였습니다. 3위 12% 152명이 응답했습니다. 내가 잘 알아. 내가 먼저 큰힘을 받잖아. 내가 뭐 충고하는 거야. 이거 선배 말 잘 들어. 그죠? 나이든 티 다 풍기면서 아는 척 많이 하는 선배. 별 도움은 안 돼요. 이런 선배가 3위에 올랐고요. 4위 83명 6.6%가 응답했습니다. 오빠가 누나가 밥 사줄까? 우리 영화 보러 갈까? 참 그죠? 찝쩍대는 선배죠. 남자 선배가 여자 후배에게, 여자 선배가 남자 후배에게 좀 예쁘다고, 좀 잘생겼다고 찝쩍거리면서 다가서는, 자꾸 애인을 구하고 이 후배 저 후배 사귀는 그런 선배를 두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5위입니다. 74명으로서 5.9%가 대답했네요. 야, 내가 선배라고 무슨 밥 사야 되냐? 야, 나 밥 안 사줘. 너희들끼리 알아서 먹어. 전혀 후배에게는 관심이 없고요. 아주 이기적인 선배. 후배에게는 그 어떤 배품도 없습니다. 자, 그런 선배가 마지막 5위에 속했네요. 자, 대학생들은 이런 선배를 정말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선배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 이런 선배가 있다면 그런 선배는 더 이상 선배가 아니죠. 그냥 우리 학교 다니는 어떤 학생일 뿐입니다. 선배와 꼰대의 차이, 아주 재밌는 만화인데요. 볼까요? 후배야, 선배와 꼰대의 차이를 아냐? 모르겠는데요. 선배는 물어본 것에만 말하고 꼰대는 물어보지 않은 것도 말하는 거야. 안 물어봤는데요. 왕왕왕왕왕. 그렇죠? 선배와 꼰대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 선배 역시 물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좀 잘났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약간 과장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선배입니까? 꼰대 아닙니까? 네.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꼰대라는 말을 참 듣기 싫어하는데요. 선생님이고 싶지 꼰대 이런 말, 아재 이런 말 참 듣기 싫습니다. 내가 잘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후배에게 협박하는 그런 카톡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아주 많은 협박의 카톡들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볼까요? 자, 지금부터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여기 듣는다. 단톡방인가 봐요. 오늘 내가 아주 혼났거든. 니네들 때문에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상당히 열받고 있어. 결과부터 얘기하면 이제부터 다시 내가 니네 잡을 거야. 너희들 찍혔어. 긴장 타라. 그 첫 번째로 월요일 1시에 다 소집이야. 밥 먹고 학교 뒤로 와. 이날까지 당연히 몸조심하고 내 열받으면 받을수록 괴로운 건 너네들이야. 똑바로 해 이것들아. 어떻습니까? 이런
문자나 카톡을 선배에게 받은 적 있습니까? 또는 이런 유의 카톡이나 문자 또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명백한 학교 폭력입니다. 이런 선배의 여러분들을 겁주는 말들, 협박하는 말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학교 폭력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도 선수의 왕기춘 선수가 있고 우리의 영원한 축구스타 박지성 선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대상을 두고 다른 말을 했는데요. 둘 다 체육인이죠. 체육계에서는 선배가 후배에게 구타하는 것이 또는 체벌하는 것이 아주 만연해 있다고 하는데요.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체육계 안에서의 구타, 체벌에 대해서 왕기춘 선수와 박지성 선수가 각각 다른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왕기춘 선수는 나도 후배 시절에 많이 맞아봤고 지금은 선배 입장이다. 후배가 맞으면 분명 잘못이 있기 때문에 맞는다. 말로 타이르고 주의를 주는 건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다. 네, 박지성입니다. 나를 때린 수많은 선배들에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얻어맞는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후배들에게 진정 권위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면 실력으로 승부하기 바란다. 실력과 인품이 뛰어난 선배에게는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입장에 더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혹시 왕기춘 선수에게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 않습니까? 정답은 뻔하죠. 정답은 박지성 선수가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왕기춘 선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죠.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면 맞아야지. 내가 때리는 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때리는 거야. 똑바로 해. 정신머리 고쳐. 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정신이 계속 있는 한 여러분들은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될 뿐입니다. 왕기춘 선수와 박지성 선수의 이 두 말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학교에서의 선배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아까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말했다시피 바로 후배들에게 진정 권위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면 이라는 이 희망사항이 있다면 주먹으로, 발기질로, 폭력으로 후배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명백한 폭력입니다. 바로 실력으로서 승부하시면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운동하는 것으로 실력,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실력, 그 다음에 다른 게임을 하는 친구라면 게임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실력,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라면 악기 연주자로서의 실력, 열심히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는 그러한 선배의 모습에서 존경심이 우러러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의 이 말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항상 새기시면서 선배의 권위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 선배에게 찍혔어. 자, 이렇게 걱정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이런 경향이 더 많다고 하죠. 그러면 왜 찍혔을까? 그 이유를 선생님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화장 등 선배보다 멋을 더 낼 때, 멋을 더 부릴 때,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게 포함되어 있죠. 여학생들의 성향이, 경향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3학년보다 2학년, 1학년이 더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3학년보다 2학년, 1학년이 치마가 더 짧다거나 그 외에 액세서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더 멋을 많이 부릴 때 또는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 더 이쁘다는 이유로 이렇게 찍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간에, 선배 후배 간에 이렇게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3학년보다 더 과하게, 더 멋지게 멋을 부리는 후배를 찍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입니다. 후배가 너무 나대요. 반대로 후배가 선배 앞에서 너무 내숭을 떨어요. 그럴 때 선배 여학생들은 후배를 찍는다고 하네요. 세 번째입니다. 후배 여학생이 선배 남자들과 많이 친할 때, 이때 많이 친하다는 얘기는 뜻이 두 가지죠. 숫자상으로 많이 친하거나 같습니다. 깊이 친하거나, 그죠? 따라서 후배 여학생이 좀 인기가 좋고 얼굴이 예쁘고 어떤 그러한 이유 등등등으로 남자 선배를 많이 알고 있는 경우에도 여자 선배들이 찍는다고 하네요. 네 번째입니다. 말이 됩니까? 네.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저 여자 후배가 정말 싫은데 딱히 어떤 점을 싫다고 딱 찍히는 거래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선배 제가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물어보면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선배로서 이런 행동,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죠? 지금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네 가지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으로서 후배를 찍고 그 다음에 이 후배가 지나갈 때 선배 여러 명이서 어깨빵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째려본다거나 또는 후배를 시켜서 겁을 준다거나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우리 선배들은 정말 이런 걸로 후배를 찍나? 같은 선배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곡중학교는 화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배보다 화장이 더 진하다고 후배를 찍어서 그 후배를 혼내거나 할 그 어떤 고난도 선배에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후배를 찍는 학생들이 학교 규칙을 더 안 지키죠. 더 나대고 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더 내숭 떨고 더 선배들과 더 많이 남학생들과 친해져 있고 더 그렇다는 얘기죠. 따라서 선생님은 정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왜 이런 걸로 후배한테 너의 권리도 아닌데 후배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대하는 거냐? 라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나곡중학교 선배들에게 학생들에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걸리기만 걸려라. 이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면요. 한마디예요. 저 후배요? 싸가지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뭐 1번, 2번, 3번, 4번, 2유, 5번, 6번, 10번 필요 없어요. 한마디예요. 싸가지 없는데요. 이게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싸가지가 없는 거는 이렇게 말하는 네가 더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볼 줄 몰라요. 3학년이 뭔데, 2학년이 뭔데, 1학년이 뭔데 초등학생에게. 그 후배를 찍어서 싸가지가 있네 없네 판단해서 혼내고 위협하고 선배는 후배에게 이럴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선배가 후배를 혼낼 권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학교 규칙에 대해서 싸가지가 없다, 버릇이 없다, 선생님이 혼내요. 선배로서 후배가 정말 싸가지가 없을 수 있겠죠.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혼냅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후배를 징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여러 명 모여서 후배 한 명을 가운데 놓고 입방아 찧어가면서 뒷담 깔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학교라는 곳은 친구들과 함께 정말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해나가도 부족해요. 친구들과 하루 왼종일 학교에서 놀고 생각 공부할 시간도 부족해요. 그런데 정신상태, 정신머리를 다른 데 써가지고 저 후배가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런데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후배에게 나쁜 생각이 드는 거는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고치지 못하면 그 학생은 영원히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후배들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싸가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배들이 나보고 협박하고 내 싸가지 없다고 뭐라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신고하잖아요. 요즘 다 신고합니다. 그런 선배를 선배로 인정하지 않아요. 선배는 정말 멋진 선배들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후배 괴롭히고 이런 선배들, 후배 찍어놓고 갈구는 선배들, 후배들은 선배 인정하지 않아요. 학교에 죄다 신고합니다. 선생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선배로서 잘못된 선배의 행동을 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징계합니다. 선생님은 그럴 권한이 있잖아요. 따라서 선생님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까봐, 그런 가해자가 될까봐 미리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예방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선배 입장인 학생들은 그렇지, 김영수의 말 들어보니까 그렇지, 그 말이 맞네. 내가 너무 좀 선배 짓 하려고 그동안 좀 생각을 가졌네. 저 후배가 좀 내가 싸가지 없다고 평소에 생각을 했네. 네, 그 생각이 잘못됐구나. 라고 빨리 생각의 전환을 가지셔야 돼요. 선배의 갑질이 학교 폭력의 시작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마세요.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바른 자세를 가지지 않고 여러분들을 말한다고 멱살 잡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폭력을 하는 시작 아닙니까? 그것의 출발점이 뭐예요? 난 선생님이고 넌 학생이야. 내가 무조건 들어. 나이 들은 게 말이 많아. 싸가지 없는 새끼들. 라고 말해버리잖아요. 선생님이 그러한 생각 가지고 있어버리면 항상 무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선생님이 멋져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선생님이 굴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선배 마찬가지예요. 3학년이 2학년, 2학년이 1학년, 1학년이 초등학생 후배들에게 그런 갑질하고자 하는 나이 많다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선배가 있는 한 그 선배는 학교 폭력으로 인생이 힘들게 될 거란 얘기예요. 선생님 말씀 정말 잘 듣고 후배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생의 참 선배는 어떠한 선배여야 하는가? 바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먼저 앞서 올라간 선배가 힘들고 지쳐있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후배에게 손을 내밀고
자기의 힘을 나누어주는 선배가 인생의 참 선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앞에 서서 올라오는 후배를 밀어버리는 선배입니까? 그런 선배가 되지 마세요. 선생님도 여러분의 인생의 선배입니다. 학교 폭력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이 영상을 보고 선생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보고 듣고 바르게 행동하는 참 후배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학교 폭력 예방교육 수고 많으셨습니다.